이번 수업에는 여태까지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5개년 문제를 모아놓은 문제집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일단 영역별로 나누었어요. 이제 5개년 문제를 연도별로 나누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쉽게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문제들을 문법 영역, 비문화 영역 이런 식으로 영역별로 나누었고 문법 내에서도 문법의 의문론 아니면은 단어론, 문장론 이런 식으로 다 나눠 놨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역별로 봤을 때 내가 약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일부러 나눈 거니까 제가 이렇게 위에다 조금 12페이지 보셔도 문법 언어의 특성 이런 식으로 제가 영역을 나눠 놨잖아요. 여기를 보고 일단 문제를 같이 풀어보고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을 처음 아는 문제처럼 처음 들어본 것처럼 문제를 풀고 있다면 그 부분이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본서로 다시 가셔서 공부를 좀 하시면 도움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한 제가 여기서 수업을 할 때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추가로 계속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을. 그래서 그 부분도 채우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기본서 읽어가시면서 자 영역별 제목을 보면은 기본서에서 찾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은 문법 언어의 특성 부분부터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국어 문제를 풀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특히 문법 쪽에서. 여태까지 굉장히 쉬운 파트지만 그래도 연도별로 매해 나오진 않았어도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에 공부할 때 파악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글의 내용이 나타내고 있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언어의 특성 물어보고 있죠. 자, 언어의 특성 물어보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역사성, 사회성, 자의성 등등등등. 거진다 나오는 것이 다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문제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특성들 한 5, 6가지 돼요. 그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오답 해설 부분에 여기에 안 나오는 것들을 조금 또 추가로 넣었어요. 거기 또 마저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부터 볼게요. 항상 여기서는 정확히 정의로 언어의 역사성 땡땡 이게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보기에 이렇게 문장 같은 걸 주면서 여기서 보여지는 언어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번 문제 봐도 그렇고 2번 문제 봐도 그렇고 그렇게 예시로 들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요걸 보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영미 얘기가 나옵니다. 영미는 모두가 사물을 하나의 이름으로 부르는 게 싫어서 사물의 이름을 자신이 정한 다른 단어로 바꿔 부르기로 결심하였다 그랬어요. 자, 영미가 사람들과 약속한 그 단어의 이름이 싫은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바꿔 부르기로 했대요. 영미는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기로 결심하고는 침대에 누울 거야가 아닌 사진에 누울 거야 라고 말하였으며 의자를 시계라고 부르면서 시계에 앉아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지금 단어를 뒤죽박죽 자기 마음대로 부르기 시작했죠.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영미 주변의 친구들은 영미의 말을 좀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 영미가 저지르고 있는 게 무슨 짓인지 보셔야 돼요. 자, 영미는 언어에 다 미리 나올게요.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언어의 사회성이란 거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의 약속이에요. 자, 약속이란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약속인데 물론 우리가 직접 1대1로 약속한 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런 걸 갖다 책이라고 부르기로 이미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 요런 거는 백목, 이런 건 칠판이라고 부르기로 다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얘가 이걸 이름을 바꿔버렸어. 그러면 자기는 괜찮지. 하지만 그 약속하에 그 이름을 부르고 있던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언어의 사회성을 무시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언어의 사회성 2번이구나. 2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언어의 창조성부터 자의성까지 나오는데 여기 나온 게 또 뭔지 보셔야 되겠죠? 언어의 창조성이란 건 무엇일까?
자, 언어의 창조성. 자, 약속 나오면 무조건 사회성이라고 얘기했고 또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서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언어의 창조성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어휘를 알고 있죠. 자, 근데 그런 어휘들은 유한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어휘는 유한해. 몇 개 안 돼. 근데 그 몇 개 안 되는 어휘를 통해서 무한한 수많은 문장들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언어의 창조성이에요. 자, 근데 지금 영미 얘기는 이렇게 언어의 창조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창조성에서 창조란 말은 무언가를 새롭게 만들어냈어 이렇게 꽂히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걸 갖다가 창조성이라고 착각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에요. 창조성이란 거는 이미 만들어진 어휘를 이용해야 돼. 근데 이 어휘를 이용해서 무한한 문장을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을 때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단순하게 단어를 바꿔 부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창조해냈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거기에 보면은 언어의 역사성 나오죠? 요것도 중요해요. 자, 언어의 역사성이란 말은요, 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역사성이야. 뭐냐면 변화. 그 다음에 시간, 이런 말 들어가면 언어의 역사성이에요. 자, 우리는 역사가 흐르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 거 다 알 수 있죠? 자,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언어란 것은 변화를 겪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이 생겨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생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말의 의미가 변하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 사용하지 않는 말 같은 경우는 사라지기도 해요. 이럴 때 우리가 소멸이라고 얘기해요. 즉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언어가 이렇게 쓸게요. 생성부터 생성되거나 의미의 이동이 있다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말은 사라지던거나 이런 식으로 변화를 겪으면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언어의 자의성 나왔죠? 자의성이란 건 뭐냐면 그 오답 해설 부분에 보면 뜻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단어 안에서 뜻과 소리의 관계는 임의대로 정해졌을 뿐 그 어떤 필연적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반드시 이거를 책이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책이란 소리랑 이건 의미라고 볼 수 있죠? 의미가 어떠한 연관관계가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든지 말든지 다른 언어를 쓰든지 말든지 다 똑같이 얘를 갖다 책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어때요? 우리 각 언어마다 얘를 전부 다 책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이 이유는 뭐냐면 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아니면 임의대로 아니면 자기 멋대로 얘를 갖다가 책이라고 부르게 된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사회성이 생기면서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건 앞으로 책이라고 부르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됐죠? 자, 이래서 우리가 자의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리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되게 좋은 게 자, 언어는 자의성을 가져요. 그래서 소리와 의미가 반드시 어떤 연관성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 그 다음에 언어의 사회성이 부여되어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구성원 사이에 약속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 이게 됐죠? 동시에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역사는 흐를 거야. 그쵸?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언어가 변화를 겪네? 생성되고 이동하고 소멸되고 물론 생성되고 이동하고 소멸할 때에도 뭐가 전제돼야 돼요? 언어의 사회성이 전제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의 답은 일단 2번인 건데요. 2번인 건데 언어의 사회성만 기억하시지 마시고 나머지 특성들도 같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1번 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내고요. 어렵진 않았었죠.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또 보기 나오죠. 항상 보기에 이렇게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파악하셔야 돼요.